들어갈게요. 286페이지 들어갑니다. 286. 요번에도 하나 가르쳐 드릴 게 있거든요. 그죠? 일단 계산 문제인데, 일단 똑같이 나오진 않고, 계산 문제 하고, 그 다음 이따가 특강이 감정평가론 있죠. 그죠? 요거.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오늘 금융물 조금 남아있죠. 그죠? 그 금융을 이제 이따가 또 계산 문제를 하나 해드리는데, 야매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는, 일단 넘겨보시면은, 제가 이제 안 나오면 안 해드리는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특강을 좀 들으신 분들은 LTV DTI 아시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다음 주에 할 거지만은 297페이지로 가시면 279에 가시면은 297로 가시면은 이번에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라는 게 있나요? 이번에 찾았습니까? 따라보세요. 상가인데 이게 내가 이따가 다음 주도 제가 할 테지만 이거를 제가 30초에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꼭 내가 오후 특강 꼭 들으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그죠? 알아서 하시고, 그 동영상 안 찍으니까 가셔서 이제 하시고. 근데 이게 내가 안 나오면은 내가 나중에 좀 미루려고 그랬는데 내일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번에 LTV와 DTI는 했었죠. 그죠? 했었는데 이게 따라서 부채 감당률. 상가는 부채 감당률로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게 웬만하면은 어려운데 제가 이제 약간 스킬이 있어요. 그걸 딱 들으시면은 딱 답이 딱 보여요. 그죠? 일단 나중에 이따가 해드리려고 하고 일단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은 지금 86으로 오셔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286으로 가시면은 오셨어요? 286 가시게 되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있죠. 얘도 거의 90% 나와요. 거의 뭐 99%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갖고 내일 나오는 계산 문제를 같이 연습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몇 번에 몇 번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그냥입니까? 집에 가서 좀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보시면 또 도움이 되니까 할인 현금 수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내용상으로 좀 갈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라고도 하는데 수지 분석법. 자, 그러면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볼게요. 자,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어갑니다. 그럼 내가 지금 낸 거는 내가예요? 현가예요? 1년 후는 내가죠? 그럼 내가 낸 거는 그냥이요? 확실해요. 확실하지만 1년 후의 수익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그럼 위험이 따르죠? 자, 그럼 할인이라는 것은 깎아주는 게 아니라 따라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현가로 이거를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게 현가가 너무 까져서 1억보다 낮으면 투자 안 하겠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유출하고 유입쯤에서 어느 게 더 커야 돼요? 유입이 더 커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내용을 봐야 되니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이에요. 현재 가치의 합. 자,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이 그냥 줄여서 현가합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반드시 그냥입니까? 현가가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고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그거한테 투자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어림셈법을 할 거지만 자, 얘는 운영만 따져요? 처분도 따져요? 따지고 매 기간마다 소득이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 기간 소득이 다를 것이다. 그 다음 다 세후로 따진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갈게요. 자, 펜 들어보세요. 자, 정의 갑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장래에 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무슨 가치로 할인? 현재 가치로 할인. 이거 서로 비교하죠. 그럼 이번에 가시면은 여러 해라는 거는 매 기간 다르죠. 소득이득, 자본이득 다 운영처분 다 따지고 세후로 갔어요. 세전으로 갔어요. 세후소득으로 갔어요. 세후소득.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을 고려해서 세 가지 방식이 있죠. 그 밑에 가시면은 수년가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수년가법은
수는 빼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 가치는 순현재 가치의 그 금액이 나와서 0보다 커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처분은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을 빼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뺍니다. 자, 그럼 현가가 안 들어가야 된다. 현가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되고,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년 있다가 3억 3천만 원을 벌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그냥 해요. 할인을 해야 돼요. 아까 1 플러스 R의 N승 기억하시죠? 자, 1년이면 1승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할인이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해요. 그러면 이 순현가를 구하기 전에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10%다. 그럼 0.1이니까 1점을 나눠서 3억이 되는 거죠. 그럼 3억에서 1억 빼니까 2억이죠. 자, 2억은 그냥입니까? 0보다 큽니까? 그럼 얘는 1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하죠? 가볼게요. 자, 개념 갑니다. 순현가란 장래 기대는 세전이야? 세후소득이야? 세후소득 동그라미. 현재 가치합과 투자 비용을 지출한 지분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뺀다는 것은 지분으로 빼줘요. 총하고 저당 중에서 저당은 계산을 했으니까 유입해서 우리가 지분을 빼준다. 그래서 지분에 대한 현가를 서로 비교한다. 자, 그러면 2번 순현가법은 사용하는 할인율이 무슨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요구 수익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순현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가 1이겠죠? 자, 의사결정을 합니다. 상호 독립적일 때는 순현가가 뭐보다 커야 돼요? 상호 배타적일 땐 가장 큰 거라고 돼 있죠? 자, 무슨 말이냐? A, B, C, D를 봤을 때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은 하나씩 봐요. 독립적이면 단일 투자 아닙니다. 그럼 하나씩 봤을 때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2억 나오면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아, 얘기해봐.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근데 플러스 1억은 1보다 크죠? 그 다음에 만약에 플러스 10원 나와도 하죠? 0보다 크니까, 그죠? 맞나요? 그럼 이 둘 중에서 작은 거, 큰 걸로 하는 게 상호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수익성 지수라는 게 있나요? 수익성 지수법은 자, 지수가 나오면 분수가 나와요. 항상 앞에 게 올라가는데 유입이 올라갑니다.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을 빼죠. 나누죠. 현금 유출을 나눕니다. 그럼 유출에 대한 유입인데 자, 갑니다. 그럼 아까 3억을 올리고 1억을 내렸으면 자, 3배 벌어오면 하겠죠. 근데 만약에 0.5면은 내가 1억 중에서 5천만 원 벌었으니까 반띵 난 거잖아요. 그럼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수익성 지수는 박스를 보시면 현금 유입 현가를 유출 현가로 그냥 나눴어요. 그럼 현금 유입 현가를 유출로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 지수는 투자의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투자 규모가 크다면 효율이 낮고 순효과가 크지만은 수익성 지수가 작게 나타나서 2번에다 배포쳐 보세요. 만약에 순효과가 동일하다면 초기 현금 투자가 많은 게 나요? 적은 게 나? 적은 게 수익성 지수가 높다고 나왔죠?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순효과가 A와 B가 다 1억이 나왔어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순효과가 같습니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수익성 지수로 가야 되죠? 그럼 유입에서 유출을 빼면 자, 우리가 만약에 3억에서 2억 빼도 1억이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떻습니까? 3억에서 우리가 만약 2억에서 1억 빼도 1억이 되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초기 금액이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사업이다 볼 수 있고요. 의사결정은 상호 독립적일 때는 수익성 지수가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작으면 기각하죠. 상호 배타적일 때 가장 큰 거 선택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저랑 내기 하실래요? 아시죠? 그러면 내부라는 것은 내가 투자하려는 따라서 내 거. 그럼 내게 기대 수익률이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그냥이 돼요?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커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커야지만 투자한다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제 영어로 이제 Net Present Value NPV라고 한다면 수익성 지수는 이제 PI, 그 다음에 얘는 IRR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이제 요걸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얘는 조금 어렵습니다.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자, 이거 열어보세요. 따라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럼 만약에 봐봐요. 내가 1,000원을 투자했다. 금액을 좀 적게 해볼게요. 1,000원 투자하게 되면 1,200원을 벌을 수 있죠. 얘기해봐요. 그럼 그냥 해요. 같게 해야 돼요. 할인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R에 N승이 있죠. 1년이니까 1승이니까 요게 이제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제가 계산할 텐데 이건 20% 나옵니다. 자, 그럼 20%가 그냥 해요.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럼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죠? 대답해봐요. 그 투자, 재투자하는데. 아까 순영가법은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되죠. 근데 얘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응이 없다는 거죠. 자, 얘는 그냥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2억을 구할 수 있잖아요. 2억이라는 순영가가 나온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20%라는 게 그냥요. 지금 그냥 나왔어요. 나왔다는 것은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20% 나왔잖아요. 이걸 전에 요구 수익률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대답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럼 사전에 얘는 요구 수익률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얘는 같게 만든 할인율을 구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럼 유익과 유출을 그냥 해요. 같게 해요. 그러면 유익과 유출이 같으면 얘는 0이 되겠죠? 얘는 1이 되겠죠? 그럽니다. 지금 내부 수익률법 보고 계셔요? 내부 수익률법이란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죠? 그래서 따라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순영가를 뭐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여기까지 가셨어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내부가 요보다 커야지만 투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독립적일 때는 내부가 요보다 크고 작으면 기각합니다. 자, 상호 배타적일 때는 내부가 가장 큰 거 선택하겠죠. 근데 이제 밑에 가시면은 순영가법과 내부 수익법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우수해요? 순영가가 더 우수해요? 근데 이제 그 우수하다는 이유는 안 물어봐요. 그냥 순영가만 좋다라는 것만 나왔지 아직까지는 깊게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봐봐. 지금 하나의 대안을 볼 때는 그냥요 결론이 같아요. 자, 보세요. A라는 걸 봤을 때 A는 1억이면 투자하시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유입이 많습니까? 그러면 순영가가 0보다 크잖아요. 그죠? 독립적일 때, 단일 투자일 때. 그럼 순영가가 0보다 크라는 건 그냥이야 수익성 지수도 1보다 커. 1보다 크다는 거죠. 대답해봐요. 유입이 더 크니까.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고 내부가 요거보다 크겠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대안이 순영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 그냥이요 1이 돼요. 내부와 요거가 같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어떻습니까? 순영가가 0보다 작으면 수익성 지수도 뭐보다 작아요. 그럼 내부보다 요거가 더 크겠죠. 그런가요? 근데 두 가지 대안을 했을 때는 같다, 결론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의의 있어요? 서로 독립적일 때는 단일 투자할 때는 그냥입니까? 순영가와 내부가 결론이 같이 내립니까? 같이 내리죠. 그런가요? 근데 둘 이상이 있을 때는 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서로 다를 수도 있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에 네 번째 줄에. 그럼 순영가와 내부가 서로 다른 평가 결과를 보이는 경우 어느 법이 더 우수하다? 순영가가 더 우수하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왜냐하면 자,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부의 극대화의 가치의 가산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가치 가산. 자, 보세요. 1억과 1억을 더하면 2억이 되죠. 3억과 2억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5억이 되고 2억, 1억, 3억이 되죠. 얘기해봐요. 그럼 가치니까 가치가산은 그냥요. 가치가 더하면 똑같이 나오죠. 근데 수익성 지수와 내부는 그냥입니까? 이 금액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똑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가치의 가산이 되는 건 그냥요. 순역값밖에 없어요. 순역밖에 없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것이 반드시 부를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럼 순역가로 의한 경우가 부의 극대화 달성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럼 여러 투자를 동시에 고려할 때 순역가법이 어때요? 내부보다 더 안 나요? 나요? 낫다는 거예요. 3번 순역가법은 그냥입니까? 가치가산이 됩니까? 근데 내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다음 오쪽에 재투자에 대한 가정이라는 게 있나요? 재투자가 얘가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하고 얘는 내부 수익률 투자하는데 자 가볼게요. 요구 수익률은 그냥이에요. 최소한 보장이 돼요. 그러면 최소한 안전하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따라서 내부 수익률 내 거 나온다 안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불확실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재투자 있어요? 그럼 순역가는 투자로부터 발생한 현금이니까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하고 내부 수익법은 그냥이에요.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해요. 그럼 어떤 법이 더 합리적이에요? 순역가. 찾았습니까? 내부는 재투자하더라도 현재 기업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또 그 수익이 나온다는 건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이 더 우수하다? 순역가.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하나가 나와요?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럼 여러 개가 나올 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내부는 좋은 판단으로 보기는 곤란하죠. 그런가요? 근데 요거는 기간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순역가법이 낫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가. 내가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 주관식이야 객관식이야. 그러면 그냥 순역가법이 우월하다고만 나와. 일반적으로. 누가 우월하다? 그렇게 가. 자 갈게요. 순역가법은 그냥이야 금액이야. 그러면 그냥이야 내가 금액이 10원이 됐든 벌었지. 얘기해봐요. 근데 20%였다고 좋아야 돼? 요구를 갖고 와야 돼. 그 다음에 재투자할 때 시장상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복수가 나올 수도 있지. 복수는 하나야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 복잡하잖아. 복수는 좋은 거야? 복수는 그냥이야 복수를 놔. 그치. 찔르면 또 찔러 가서 죽여. 그지? 우리가 그냥 편하게 가. 동영상 듣는 분도 지금 학문하러 왔어? 자격증 따러 왔어? 그냥 순역가가 낫다 나와. 무드복이 낫다? 그냥 따지지 말고 물어보지 말고 순역가 낫다 그냥 가 그냥. 그죠? 왜냐하면 순역가는 그냥입니까? 금액입니까? 가치가산이 돼서 항상 더하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순역가가 더 부를 극대화시키고 재투자했을 때 요구하는 것만큼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적시지 마. 왜냐하면 그거 안 물어봐. 그지? 그냥 순역가가 우월하다고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보세요. 순역가하고 내부 수익 중에서 하나를 봤을 때는 결론이 같을 수도 있죠. 근데 다른 대안을 봤을 때는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법이 더 우수하다? 순역가 더 우수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지금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컨설팅 업체가 순진한 애가 있고 내순 까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나한테 낫죠? 순진한 게 낫죠. 그치? 순진한 애는 그냥 나한테 다 주려고 그래. 다 주려고 하는데 내순 까는 애는 뻥을 많이 쓰잖아. 그럼 순역가가 낫다는 거야. 나도 초라해. 그냥 무슨 법이 낫다. 순역가가 일반적으로 낫다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렇게 나오는지 뻥 쳤는지 안 쳤는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290페이지 가시면은 그 밑에 중요 기출 문제 있죠? 이게 기본적인 문제야. 이걸 못 맞히면 내내 또 와야 돼, 이거. 290.
틀리면 심각해, 이거.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요구가 내부보다 크면 투자합니까? 내부가 커야 되죠. 그런가요? 깜짝아. 자, 1번 갈게요. 내부 수익이란 순효과를 뭐로 만드는 할인율? 영어로 만들죠. 찾았습니까? 자, 순효과는 장래에 발생하는 수입 현재가에서 총액에서 비용 효과를 차감했죠. 자, 4번 순효과가 0보다 크다는 타당성이 있잖아요.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위에 가시면 연평균 순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연평균 순효과. 그 위에. 자, 그냥입니까? 이 순효과를 평균을 냅니까? 평균을 낸다. 그래서 현가가 들어갔으니까 합해 시장 가치를 고려하죠. 그래서 이제 저당수 사용하는데 그냥 참고하시고 현가 해수 기간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 위에 별표 한번 쳐보시고 제가 특강 때 계산 문제를 했었는데 넘겨볼게요. 계산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단순 해수 기간이 있는데 여기입니다. 특강을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페이지 324로 가보세요. 단순 해수 기간. 가셨어요? 39번 있죠? 따라해봐요. 단순해수 기간법. 자, 그럼 일로 와보세요. 자, 이제 지우기 좀 아까워서 순효과는 뭐보다 커야 되죠? 수익성 지수는요. 내기가 더 요거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순효과라는 거는 항상 1이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요? 수익성 지수는 1. 그래서 집에 가면 또 헷갈리니까 자, 우리가 가기 전에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극 배우셨죠? 우리가 이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심순애가 김준배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어서 도망가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데 순영가가 0보다 큰 걸 못 외우겠대요. 그때 이름을 개명하래. 따라서 순영이. 따라서 이수일과 심순영. 순영이. 수일이. 순영가는 뭐보다 커야 돼? 0. 수익성 지수는? 하지 마. 자.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순영가는 뭐보다? 야, 순영가. 야, 순영이라고 적어. 순영이라고. 자, 순영가는 뭐보다?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기 지금 박스가 하나 있어요? 39번. 찾았죠? 39.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강 때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 단순해수 기간법이라고 돼 있죠? 내일 모의고사는 나오진 않습니다. 안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문제가 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냥 해수예요? 단순 해수예요? 이게 뭐냐면, 현금 흐름이 기간 중에 균등하다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씩이면 1년이면 120이잖아요. 그럼 6개월이면 딱 60만 원이 상환되겠죠. 그 반년이면 반에게 상환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스타트 끊어볼게요. A 있어요? 마이너스 500이라는 건 500만 원을 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회수하고 또 특강 때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쳐야 돼. 다시 1년째 되면 얼마가 회수돼요? 100만 원. 2년째 되면요? 300만 원. 3년째 되면요? 200이죠? 찾았어? 그럼 우리가 봐봐. 지금 현재 스코어가 여기까지가 400만 원이 회수됐죠? 100만 원만 회수하면 되잖아요. 그럼 200이 채워야 12달이거든요. 그럼 반이니까 그냥요 2.5년이에요. 2.5년이 되겠죠. 스타트 끊었어요? 그럼 B는 몇 년 걸려요? 2, 3, 100, 4년 걸리죠. C는요? 3년 걸리고 D는요? 3.5년 걸리고 E는 5년 걸리겠죠. 어떻게 더 짧아요? A가 짧죠. 그럼 어떤 게 좋다? A를 선택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이건 찍어야 돼요? 반드시 맞춰야 돼? 반드시 맞춰야 되죠. 그럼 1번이 정답이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16회 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풀었어 했더니 딱 보자마자 내가 푸는 계산 문제가 아니고 그랬는데 푸셔야 돼요. 그럼 몇 점 몇이 제일 짧죠? 그럼 A가 제일 짧은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넘겨보세요. 그럼 알았다. 단순해수기간법을 알았다. 그럼 이제 넘겨보셔서 자,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29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93으로 가시면 293에 기타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나요? 따라봐요. 단순해수기간법. 단순히 생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찾았습니까? 얘는 합해의 시한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진 않았다. 알고요. 의사결정에서는 독립적일 때는 해수기간이 길어야 돼요. 목표보다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며 상호 배타적은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거 선택하죠. 회계적 이익률은 이익이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연평균 순수익을 연평균 투자가 나눠서 어떻습니까? 의사결정이 독립적일 때 목표했던 것보다 이익이 커야 되겠죠. 상호 배타적 그 중에서 그런데 얘네들도 다 합해 시한 가치를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넘겨보세요. 290페이지로 가시면은 따라해보세요. 현가해수기간법. 그럼 제가 특강할 때 현가가 들어가면 해패시간 가치를 고려하죠. 자, 그럼 아까 단순해수 기간을 그냥입니까? 할인을 해야 됩니까? 잘 보세요. 자, 지금 돈 100만 원 드릴까요? 2년 있다 100만 원 드릴까요? 그러면 1년이 나요? 2년이 나요? 1년이 낫죠. 맞습니까? 그럼 갈수록 그냥입니까? 할인율이 커집니까? 커지죠.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0.9, 0.8, 0.7 할 수 있죠? 그 금액이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 돼요? 90만 원이 돼요? 382, 240, 272, 140이 되는 거죠. 그냥입니까? 합해 시한 가치를 고려합니까? 하죠. 그럼 그냥요 기간이 더 길어져요. 지금 현가해수기간법 보고 계셔요? 그럼 얘는 그냥에다 합해 시한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더 연장된다는 건 할인이 되기 때문에 연장이 되는 거죠. 맞나?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어림셈법이라는 거는 제가 다음 주에 갈게요. 가고 내일 계산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넘겨보세요. 내일 계산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31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2번) 있나요? 똑같이 나오는데 답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계산 방식이 똑같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은 현금을 갖는 투자안의 A의 순효과와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이 연 20%라고 돼 있죠. 적으세요. 따라서 요구 수익률. 그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 몇 년이죠? 보통 1년을 나와요. 사업 초기서부터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 12월 30일 날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냥 NPV라는 게 있죠. 이게 순현가예요. 무슨 가다? 순현가 적어 놓으시고 그렇게 안 적더라도 위에 나와요. NPV가 순현가라고. IRR이 있죠. 이건 그냥요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20%가 할인율이었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에요. 할인율이. 그런가요? 자, 그럼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일 시험 문제를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유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유입이 지금 얼마예요? 말기 유입이 6,000원. 현금 지출이 5,000원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순현가라는 자체는 순현가는 현금 유입에서 유출을 빼죠. 근데 유입을 그냥입니까? 할인을 해야 됩니까? 할인해야 되죠.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얼마가 들어왔어요? 6,000원이죠. 지금 보고 있어요? 얼마가 나왔죠? 5,000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지금 6,000원이 그냥입니까? 할인이 됩니까? 그럼 6,000원이 까지겠죠. 대답해봐. 그럼 6,000원이 아니고 이거보다 금액이 낮겠죠? 그러면 1,000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네. 아니 1,000원이 나올 수 없죠.
이 6천보다 금액이 할인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1,000원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순효과가. 대답 좀 해봐. 그럼 4번하고 5번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4번, 5번 찍으면 내년에 또 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6천원 기장이야. 할인을 해야 돼. 해야 되죠. 이 문제 내일 나와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물어봐요. 1 플러스 R의 N승이죠? 1년이고 아까 요거 수익률이 할인율이죠? 그럼 요거 0.1로 넣으니까 1.1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얘가 그냥입니까? 5천원이 됩니까? 그럼 5천원에서 5천원 빼면 0이 되겠죠. 그럼 순효과가 0이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맞나요? 왜 대답 안 하지? 내가 좀 어렵게 했나? 6천원을 할인해줬잖아. 1.1로 나누니까 5천원이 됐잖아. 5천원에서 5천원 빼면 얼마냐? 0이지.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죠. 맞습니까? 야매를 원하십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아까 순효과가 0이면 수익성 지수가 얼마죠? 1이고요. 내부와 요구가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런가요? 그럼 자 보세요. 일단은 6천원에서 5천원 빼면 초등학생도 알아요. 1,000원이라는 거. 대답해봐요. 근데 1,000원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6천원을 할인하니까요. 그럼 기본적으로 4번과 5번은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강조한다는 거죠, 나는. 4번과 5번을 찍으신 분이 그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쳤다가 좀 공부 좀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1,000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지금 그냥이야 순효과가 0이야. 0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맞나요? 자, 지금 아까 요구 수익률이 몇 %였죠? 20%였죠. 이게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럼 그다음입니까? 요구와 내부가 같습니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효과가 0이면 얘와 얘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도 몇 %라는 거죠? 20%가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반응이 없다는 거죠. 일단 계산을 할 거예요. 하는데 들어보세요. 근데 내일 그 희소식이야. 내일은 순효과 나와. 내부순이 안 나와. 근데 내부순이 어떻게 가냐면 잡으세요. 얘는 잡으세요. 따라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자, 유출이 아까 얼마였어요? 불러주기나 하세요. 5천원이죠. 많아요. 유입이 얼마였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얘를 할인해야겠네요. 그럼 할인율이 필요한 내부순이 나오겠네요. 자, 1년 나와요. 딱 1년. 2년 못 나와. 1년 나오고 1 플러스 R이죠. 그럼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 할게요. 일단 갑니다. 얘와 얘를 바꿀 수 있죠. 그래, 바꿀 수 있지. 그럼 얘와 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얘기해봐.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게. 그럼 6천원에서 5천원이 넘어와도 되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이 넘어갔지? 그럼 이게 1.2가 되고 1 플러스 R이니까 R이 되면 넘어가니까 0.2가 돼. 따라봐. 따라봐. 따라하지 맙시다. 이거 강사가는 거야. 그럼 교수님 야매가 있어. 무슨 1년 나와. 몇 년 나와? 그럼 이 5천 있지? 5천을 밑으로 깔어. 얼마 깔어? 5천. 맞아요? 그 다음에 얘와 얘 차이 있지? 이게 1,000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다행히 내일 내부 수익 나온다, 순효과 나온다. 순효과가 나오니까 다행이야. 그럼 다시 갈게. 요거 바꾼 거 알아? 그러면 이건 그냥이야. 따라하지 마. 강사가는 거야. 지금 야매하고 있어. 그냥이야 5천을 밑으로 깔어. 5천을 깔고 요 차이가 수익이라는 거죠. 그럼 6천에서 5천을 빼면 얼마다? 1,000이 되죠. 그러면 5분의 1은 20%가 답이라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자, 갈게요. 그다음에 순효과. 현금 유입현가에서 유출을 빼야 되죠. 근데 봐봐. 6천을 그냥이 돼요. 할인을 해야 돼요. 그럼 6천원보다 까지겠죠. 그러면 최소한 순효과는 1,000원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대답해 다음 넘어가. 그럼 4번 5번 찍은 사람 내년에 또 오라는 얘기였어요. 맞나요? 그럼 그냥요 이걸 할인을 해야 돼요. 그럼 아까 1.1로 나누니까 5천이 됐죠. 맞나요? 5천에서 5천을 빼니까 얘가 0이 됐죠. 그럼 순영가가 0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내부와 요구가 같습니까? 그럼 얘가 20%니까 얘가 20%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옆에 적어. 수익성 지수는 얼마까?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갈게요. 내일 내가 내부 수익 나온다 그랬어? 순영가 나온다 그랬어? 근데 금액은 틀리게 나와요. 잘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근데 금액까지 가르쳐주면 원장님 나 싫어할 거야. 왜냐면 다 가르쳐주니까. 아시겠습니까? 20%는 똑같아. 몇 퍼센트 똑같아? 20% 할게요. 다시 갑니다. 자, 지금 봐봐. 지금 여러분들 얘가 1,000원이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대답해 다음 넘어갑니다. 왜 안 돼요? 할인되니까. 다음 얘기하자. 그러면 4번과 5번이 답이 돼? 그거는 상식적으로 답을 찍지 말랐던 지취였어요. 맞습니까? 그럼 순영가가 얼마가 될 확률이 컸어요? 0이 됐죠. 그럼 순영가가 0이면 뭐와 뭐가 같아요? 그럼 얘가 20%니까 얘가 20% 찍으라는 얘기죠. 그 취지였어요. 맞습니까? 그럼 수익성 지수는 그냥이야 1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할게요. 자, 제가 분명히 항상 야매부터 갑니까? 이론부터 갑니까? 누가 바꾸죠? 그래도 다 했으니까 20%가 나오는 거 알았죠? 근데 이거는 그냥이야 강사가 하는 거야. 아, 이거 해 그냥 5천을 깔아. 얼마 깔아? 잘 깔아. 6천 깔면 큰일 나. 유추를 까는 거야. 내가 5천을 투자해서 요 차이를 번 거예요. 그럼 6천에서 5천 까면 1,000이죠. 그럼 5분의 1은 20%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열심히 하세요. 그럼 내일 가르쳐주면 내일은 뭐 나와? 순영가 나와. 순영가. 내부 순위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봐봐. 내부 순위가 빠를까요? 순영가가 빠를까? 물론 둘 다 힘들지만 내부가 더 빠르겠죠. 내부는 그냥입니까? 5천을 깝니까? 5천을 깔고 위에다가 1,000을 올리면 되잖아. 뭘 알아야 쉬운지 아닌지도 알지. 아시겠어요? 내부 순위는 그냥이야 5천을 깔면 돼. 깔고 1,000을 올리면 바로 나온단 말이야. 대답 좀 해봐. 순영가는 요거 수익률로 할인해. 목이 쉬었어. 알겠어요? 내부 수익률이 더 편해요.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를 깔고 5천을 깔고 1,000이니까 20%가 바로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일 다행히 내부 수익이 나온다, 순영가가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되셨죠? 답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 야 1번이 없지 그러지 말고 그죠? 그래서 똑같으니까 그렇게 다시 갈게. 마음이 아파서 다시 갈게. 날 봐요. 날 딱 보려니까 찌르 보이는데 6천에서 5천 빼고 1,000이라는 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근데 그게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할인하니까 그런 거죠. 그럼 1,000원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순영가가 얼마라는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럼 수익률가가 0이라는 것은 그냥이야 요구하고 내부가 같아. 그럼 할인율과 IR이 같다는 거죠. 그럼 20%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내부 수익률은 그냥이야 유추를 깔어. 얼마를 깔어? 5천을 깔죠. 다음 하자. 그냥이야 그 차이를 올려. 차이를 올려서 20%를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정답은 1번이지만 내일은 이게 완전 숫자가 다 달라요. 그래도 한번 푼 거와 안 푼 거와 달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이제 이따가 특강을 들으실 분은 아니실 분은 모르겠지만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또 하시겠지만은 다음 주에는 어림셈법 있죠? 넘겨보세요. 다음 주에는 저한테 가시면은 자 페이지 가시면 다음 주에 오셔서 291페이지 있죠? 그럼 291에 어림셈법 있나요?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해달라고 하세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꼭 여러분한테 유인하는 건 아니에요. 이따가 제가 요거 금융론하고 감정평가론이 내일 모의고사 나올 수 있는 아까 계산 문제 있죠? 그걸 좀 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요거 이제 순영가랑 요거 내부 순위 잘 하셔야 돼요. 내부 순위는 그냥이야 유추를 깔어. 근데 따라서 1년.
2년까지는 안 나와요. 거의 1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5천을 깔고 1,000을 올리는 내부 수인이 더 수익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